삭제 뭐 실천했는데요. 그 삭제는 view.jsp에서 삭제를 해라. jQuery에 delete.jsp 만들었죠. 삭제 버튼을 눌렀으면 정말 삭제하겠습니까? 하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id 이꼬로 여기다 id 이꼬로 이게 지금 델리트 버튼은 아닌데 얘가 버튼처럼 쓰니까 얘를 델리트 버튼으로 만들어 줄게요. 삭제입니다. btn 뭐 델리트 버튼입니다. 이렇게 한 개 만들어 두시고 jQuery 라이브러리 한 개 복사해서 복사하셔서 지금 view.jsp에다가 붙여넣기. view.jsp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내용을 좀 쓸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한 개 만드시고요. 자, 스크립트 이런 스크립트 한 개 만들어 두시고요. 달러 가로 열고 펑션 이렇게 만드시라 이거죠. 가로 열고 주가로 열고 엔터 저가지고 쓰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찾아야 되죠. 달러 가로 열고 그 아이디니까 샵 쓰시고요. 델리트 btn을 찾자 사용하시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 앵커 태그인데 클릭 이벤트가 일어나죠. 하시게 되면 이것 좀 실행해 주세요. 펑션 가로 열고 주가로 열고 엔터 치세요.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리턴 정말 삭제하셨습니까? 하게 물어보라. if 쓰시고요. 저희가 삭제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삭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confirm 이렇게 confirm라고 쓰시고요. 여기다가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번호 이름 같은 거 쓰시면 되고 널이니까 return false TUR에 return false를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걸 중지시켜라 이런 얘기죠. 취소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인을 눌렀을 때만 삭제하러 갑니다. 실제로 삭제하는 데서는 delete.jsp 삭제하는 것을 리턴할 때 보드로 되어 있는 거를 jQuery 쪽으로 보내세요. 뭐 이런 얘기죠. 원래 사용해 보세요 라고 쓴 거고요. 그래서 그 view.jsp에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봐서 이제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뷰로 가십니다. 지금 jQuery 보드에 뷰에 와 있고요. 삭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취소를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삭제를 눌렀을 때 확인을 누르면 이제 넘어가서 삭제하고 리스트로 가게 되는데요. 글 삭제 같은 거 보이시죠? 이해되시겠죠? 삭제하고 얘를 이제 넘겨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리스트 쪽으로 왔어요. jQuery 보드이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기 표현식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실습을 하셔야 될 텐데, 전기 표현식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셨고 적용도 하실 거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라이트 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폼에 대했을 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 가져오기. 자, 저희가 이제 뭐 했냐면 제목에 대한 데이터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jQuery에서는 선택을 먼저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점 다음에 valu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물론 value를 썼을 때 값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가로 괄호 사이에 값이 없으면 객터를 입는다. 근데 var 그 다음에 value라는 뜻이죠. 가로 괄호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객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객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거 선택하고 .value라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겟터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값이 있으면 이제 값이 있어서 var 다음에 여기다 값이 value를 실제적으로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세터가 됩니다. 값을 인풋 태그 안에다 직접 집어넣을 수 있는 세터가 됩니다. 세터입니다. 아시겠죠? 세터가 돼서 이제 이런 밸류값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죠. 변수를 한 개 선언하시고요. 보통 레스 선언하자 그랬으니까 레 쓰시고 타이틀 쓰시고요. 이꼬로 선택합니다. 달러 가려고 인풋 태그 타이틀의 인풋 태그를 선택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타이틀에다가 지금 아이디 붙여놨죠. 이거 붙여놨는데 이유를 잘 몰랐었는데 지금 쓸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디 붙여놔서 타이틀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쌍따비 찍으시고요. 타이틀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값을 가져오자. .value 가로를 닫고 쓰시면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값을 가져와 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목 같은 거를 쓸 때 블랭크만 막 썼다고 해서 블랭크를 한 20개, 200개 입력을 했다고 해서 얘를 실질적인 데이터로 인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트림을 써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제거한 다음에 다시 밸류로 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밸류 타이틀에다가 이꼬로 타이틀 점쓴 다음에 트림 이렇게 써서 가로 갖고 쓰시면 이제 저하고 그 왼쪽과 오른쪽에 그 값을 제거를 시킨다. 아시겠죠? 제거가 됐어요. 그 걔를 가지고 이제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달러 타이틀 했던 것에 밸류에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밸류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은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타이틀이라고 쓰는 거죠. 타이틀 전체단으로 쓰시면 다시 이제 입력값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집안의 글 등록에 대해서 라이트 폼 지금 고치고 있었죠? 라이트 폼인가 업데이트 라이트 폼입니다. 라이트 폼 등록에 해당되는 거라서 지금 이제 라이트 폼에 해당되는 것을 글 등록 클릭하시고요. 제목에다 뭐라고 막 써요. 블랭크를 막 써요. 그 다음에 이 블랭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등록을 눌러서 사용을 해보시면 데이터 전달하는 데 쓰였고 그 다음에 등록 완료했으니까 취소 누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블랭크 이게 블랭크 사라져야 되는데 블랭크 사라지지 않았네. 알럿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치는 거는 jQuery 맞고요. jQuery 서브밋에서 데이터 전달은 나왔는데 이거 나왔는데 지금 타이틀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가져와서 도로 집어넣으라고 그러고 완료를 시키라고 시켰는데 지금 제가 했던 게 F12 눌러서 소스가 잘 수정이 되는지 볼게요. 지금 자바스크립트 쪽이니까 헤드 쪽이겠죠? 헤드 쪽에 스크립트 쪽에서 지금 이렇게 타이틀에서 트림 붙였는데 지금 트림 붙여서 등록을 눌렀을 때 데이터 전달이고 취소 이렇게 왔는데 데이터 입력 완료했으니까 취소를 눌렀어요. 근데 여기 타이틀을 샵을 써야 되는데 샵을 안 써가지고 데이터를 선택을 못했어요. 여기 샵 아이디죠? 샵.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데이터를 입력란이 분명히 공백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공백이 있어요.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공백이 있다는 얘기는 처리가 안 됐다. F4 누르시고 다시 뭐라고 써요. 쓰시고 F12 눌러서 들어옵니다. 등록을 누르시면 하겠습니까? 취소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그를 해보시면 블랭크를 막 띄워가지고 등록을 눌러서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블랭크가 날아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데이터를 가져와서 출력을 그렇게 고쳤다는 얘기죠. 제가 공백을 다 없애버리고 그 데이터를 새로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거를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는 이제 저희가 JS 밑에 보시면 JS라는 거 밑에 보시면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는 걸 한 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DGC냐, 데이트냐, 아이디냐, 그 다음에 TL이냐, 빌원, 이메일이냐, 네임이냐 이래서 이런 것들을 쫙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그 네임은 있으니까 작성자 할 때 네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정기 표현식은 jQuery 정기 표현식과 자바스크립트의 정기 표현식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정기 표현식은 자바스크립트의 정기 표현식을 사용해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시고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블랭크 같은 거나 맨 뒤에 블랭크는 이제 안 쓰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내용도 블랭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막 블랭크만 넣었다고 해서 그걸 내용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블랭크와 뒤에 있는 블랭크 다 띄죠. 아시겠죠? 이름도 마찬가지. 이름에 해당되는 길이나 이런 것도 이제 블랭크가 한 개 섞여 있으면 블랭크를 못 쓰니까 쓸 때마다 블랭크에 해당되는 것도 앞에 블랭크와 뒤에 블랭크를 띄워서 검사를 하자.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블랭크 띄워서 사용하는 게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함수로 만들어 두시면 좀 편하다 이런 얘기죠.
전기 표현식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전기 표현식 테스팅하는 거 만들어 놨습니다. 테스팅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 익스프레션 레귤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STR에 해당되는 걸 만들고 이 STR이 데이터죠. 데이터. 지금은 저희는 이제 인풋 태그의 데이터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거고요. VAR.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집어넣어야 되고요. 테스트에서 에러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사용한다. 되시겠죠? 사용한다.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인풋 태그의 객체를 선택하게 돼요. 인풋에 관련된 폼 태그에 대한 객체를 선택해가지고 사용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다는 거죠. 객체를 한 개 넣어주면 그 객체에 해당되는 것에 문자열을 이렇게 가져와서 테스팅하면서 만약에 오리가 났을 때 저희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위치시키자, 뭐 데이터를 치우자, 뭐 포커스를 위치시키자, 지금 현재 포커스를 위치시키는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위치시키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 해보시면 첫 번째는 레귤러 EX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어디 있는 거냐면 슬래시를 지금 여기를 잡아놨습니다. 절대 위치 슬래시 여기입니다. 웹 app 여기가 슬래시를 잡아놨고요. JS 밑에 레귤러 EX 밑에 JS 이게 이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뭔가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글자 수에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서 써 보셔야 됩니다. 라이트 폼에 해당되는 거 먼저 해결해 보시면 저희가 JS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타이틀에서 스크립트 한 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정규 표현식 AS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이제 JS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쓰겠다 이거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라고 쓰셔야 되겠죠. 스크립트라고 쓰셔가지고 스크립트는 src 여기 있는 것처럼 src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는 이거 생략해도 자바스크립트니까 생략해도 되고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있는 걸로 src 이꼴을 쓰시고 정답에 찍으시는 거죠. 찍으셔서 사용하시고 슬래시 js 밑에 regular ex.js 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잘 맞아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JS 밑에 regular ex.js 이렇게 잘 쓰셔야 되는데 URL이 이때 연결할 때 URL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URL이 로컬호스트 슬래시 여기 사이에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지금 프로젝트 이름은 HTML입니다. 제 거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서버를 다시 만들거나 서버 설정을 바꾸면 여기에 HTML이라고 또 들어가게 돼요. 아시겠죠? 이게 들어가 있으면 슬래시 JS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프로젝트가 만약에 여기에 HTML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슬래시 HTML까지 쓰셔야 돼요. ML 슬래시 JS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뭘 해라? 서버 설정을 다시 해라 하시겠죠? 서버 설정 다시 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해라. 되셨나요? 요거는 본인만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서버 설정을 안 맞춰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는 URL 링크가 걸리는데 내가 할 때는 URL 링크가 안 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글 수정이 아니라 글 등록에 대한 이제 요거를 쓰시기 위해서 작성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처리를 해서 이게 지금 잘 등록이 돼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404 오류가 나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보드가 아니라 jQuery 보드 list.jsp 가가지고 글 등록을 했을 때 이쪽에 이제 F12 눌러서 이제 지금 이제 그 헤더 부분에 스크립트 부분에 했던 정기 표현식 스크립트 했던 게 여기 빨간줄이 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가뿐하게 있어야 됩니다. 404 오류가 나면 안 되고 이제 가뿐하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잘 보이도록 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URL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선생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F12 꼭 눌러보시고 얘가 지금 404 오류가 나면 이제 URL을 확인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항상 주소 입력한 부분에 내 프로젝트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정기 표현식을 입력했어요. 근데 이제 타이틀에 해당되는 게 없죠. 저희가 제목에 해당되는 게 없는데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좀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을 뭘로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할 까?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제목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뭘 잡았냐면 한글로 요 100자 이상, 100자 이내, 100자 이내를 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잡혀 있죠? DB. DB에 보시면 DB의 속성에 보시면 그냥 바캐릭터로 잡으면서 100바이트를 잡아놓은 게 아니라 300바이트를 잡아놨어요. 300바이트 잡아놓은 이유는 300바이트를 잡아놨는데, 그러면 이제 바이트를 잡아놨는데 저희가 이거 바이트별로도 셀 수 있어요. 근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3바이트로 세야 되는데 이게 세는 게 쉽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네? 세시는 게 쉽지 않다고요. 물론 이제 셀 수는 있어요. 코드 이제 한 개씩 따져서 얘가 한글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영문이냐 아니냐 이거 따져서 영문 한 글자씩 꺼내가지고 영문이나 이제 특수문자나 이러면은 이제 뭐 이 숫자나 이러면 1 한글이면 곱하기 3 해서 3바이트 계속 더해 나가시면 되죠. 그래서 최대 몇 자까지 썼는지 해서 몇 바이트까지 저장이 되는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제 생각은 뭐였냐면 한글인 경우에 100자 이내로 사용을 하자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글자를 300바이트이지만 100자 이내로 쓰는 거죠. 100자 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자 이내로 이제 저장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DB를 잡아놓은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시겠죠? 이거 영문으로 쓰더라도 100자까지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거 버리더라도. 아시겠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쓰시니까 한글로 작성했을 때 100자 이내 되셨나요? 예, 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뒤에는 좀 남아요. 이제 블랭크 같은 거 띄고 막 해야 되니까 한글로 계속 이어서 100자를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블랭크도 남고 하지만 100자 이내로 쓸 거예요. 근데 이게 한글인 경우에는 3자 이상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3자 이상. 3자 이상. 또는 4자 이상 써야 되는 거 아니야? 4자 이상. 4자 이상. 4자 이상은 써야 그래도 이제 제목이라고 해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주지. 이렇게 되고, 이제 대신에 블랭크는 공백 문자는 앞뒤 공백 문자는 허용하지 않아요. 공백 문자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냥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나중에 제거한다 이거예요. 제거해서 처리한다. 할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이런 규정을 가지고 이제 아무 글자나 써도 돼요. 제목은 아무 글자나 써도 되는데 써도 되시는데 이제 DB에서 300바이트 잡아놨으니까 100자 이내로 하셔야 되고요. 4자 이상 하셔야 되고 앞뒤 공백 문자는 허용하지 않는다. 얘는 제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공백 문자는 쓰셔도 이제 얘가 제거가 돼요. 아시겠죠? 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이제 복사해서 저희도 이제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셔야 되죠. 컨스트러에서 타이틀. 레스터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 맞춰서 만든다 이거죠. 타이틀. 이런. 네, 타이틀. 이렇게 쓰시고요. 아무 글자나 쓰셔도 돼요. 아무 글자나 쓰셔도 되는데 아무 글자는 저희가 문자에 해당되는 것은 점 쓰시면 됩니다. 점 그리고 4자에서 100자까지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여기 안에 있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공백 문자는 안 됩니다. 근데 앞뒤 공백 문자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프로그램에서 제거를 할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제거한 후에 패턴 문자를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거를 해서 공백 문자는 허용하지 않는데 그걸 제거를 해서 그 정기 표현식에 대한 이런 유효성 검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점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4자 이상이 되고요. 100자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죠. 되시겠죠?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틀리면 이런 얘기예요. 타이틀 오류를 이제 정하셔야 되죠. 정하셔야 되고요. 제목은 쓰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쓰는 제목은 그 앞뒤 공백을 허용하지 않고요. 뒤 공백을 허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4자 이상 그 다음에 100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하셔야 합니다 정도의 내용을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규정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 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것은 이렇게 찾아가면서 쭉쭉 하시면 되십니다. 자, 라이트 폼에서 이제 저기에 맞춰서 이제 정규 표현식을 썼는데 요거를 쓸 때는 뭘 누르라 반드시 레귤러 익스프레스를 고쳤어요. 고쳤으면 뭘 누르라 컨트롤 F 눌러야 합니다. F 아니고요. 컨트롤 F 누르셔야 적용이 됩니다. 이런 걸 만들어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라이트 폼에서 여기다 정규 표현식을 검색하는데 여기 있죠. 일성 검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타이틀 받아가지고 이렇게 트립을 이용해서 이제 고쳐서 쓸 거예요.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그래서 쓰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신 거고요. 점 밸류 안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세터가 되고요. 데이터를 안 집어넣으면 게터가 됩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해서 쓰셔야 되고요. 뭐 등등등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유효성 검사 중에서 제목을 하고 있어요.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제목 데이터를 가져오기 선택해서 이렇게 쓰고 계시고요. 자, 이거 정규 표현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시려면 이제 if 문장 쓰시고요. if 문장 쓰시는 거죠. if 문장 쓰시고요. 가려고 한번 쓰시고요. 느낌표. 만약에 틀리다면 이거죠. false가 넘어온다면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저희가 테스트라고 썼고요. 여기 테스트.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거를 넣어라. 이거죠. 이거 타이틀 제목을 지금 테스팅 하려니까 얘를 집어넣으세요. 라이트 폼에다가 여기다 가로 열고 쓰시고 테스트를 하세요. 콤마 그 다음에 검사를 하려는 이제 변수 데이터 값을 집어넣으세요. 타이틀이 데이터 값이죠. 그 다음에 콤마 쓰시고 오류날 때의 메시지를 집어넣으세요. 오류날 때 메시지는 여기 있죠. 타이틀 에러 메시지 를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하면은 이제 된다 이거죠. 세미콜론 찍어서 사용을 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return false 한다. 오류 났으니까 return false를 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return false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포커스도 미처시키자. 뭐 이렇게 쓰시면 좋겠죠? 리턴 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타이틀에 해당되는 여기 달러 예 쓰시고요. 예, 점 쓰시고 포커스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야 이거 뭐 그 jQuery로 하니까 뭐 도큐멘트 get 엘리먼트 by id 뭐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니까 되게 편하죠. 사용하시면 된다.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폼입니다. 입력폼에서 새로 컨트롤 F 누르셔야 된다고. 컨트롤 F 누르시고요. 등록을 누르시면 여기 제목은 앞뒤 공백을 허용하지 않고 4자 이상 100자인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되시나요? 그래서 세 글자만 집어넣고 등록을 하면 마찬가지 이렇게 뜹니다. 공백을 막 집어넣고 등록을 누르시면 공백 문자가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되시겠죠? 그건 제거를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네 글자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정말 등록하시겠습니까? 나오고 확인 누르면 가고 취소 누르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나중에 주석 처리해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었습니까? 네, 사라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에서 그 제목, 내용, 작성자, 비밀번호는 상관이 없고요. 제목, 내용, 작성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트림 처리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트림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요건데요. 요거 트림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만들고요. 그 함수를 만들고 요것도 함수로 만들면 return false 걔를 다시 return false 한다.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이 한 줄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해볼 거예요. 해볼 거. 예, 요까지 되셔야 돼요. 요까지. 자, 컨텐트 부분도 이제 줄이 여러 줄이 되는데 여러 줄에서 멀티라인 뭐 /m 또는 /g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엔터까지 쳐서. 근데 블랭크는 일단은 맨 처음에 블랭크와 맨 마지막 블랭크는 띈다. 그 맨 처음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 슬래시 앱하고 얘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슬래시 G를 썼던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도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4글자 이상
그 다음에 뭐 20자 이내 뭐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점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개를 더 복사해서 첫 번째는 이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 이제 여기는 한글로 백자인데 영문자나 이제 다른 문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문자도 입력할 수 있어요. 문자도 입력 가능 이렇게 써놓고요. 할 수 있어요. 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내가 제가 닫았나봐요. 어떻게 하니까 자동으로 닫혀버리네. 예. 있어요. 라고 해서 이제 써놨고요. 그래서 타이틀 말고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컨텐트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시고요. 자, 타이틀 말고 컨텐트, 그 다음에 라이터는 있죠. 네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밀번호,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여기다가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패스워드 암호 같은 경우에도 그 비밀번호로 쓰겠습니다.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이제 아무 글자나 쓸 수 있습니다. 얘는 공백 문자도 되고요. 그냥 글자면 돼요. 글자이면서 아무 글자나 괜찮습니다. 공백 문자도 되고요. 4자 이상, 비밀번호 4자 이상 또 그런가? 1111, 111은 해야지. 4자 이상, 그 다음에 20자 이내로 그 입력을 한다. 여기서는 이제 한영이 안 먹고요. 그냥 영문자 기준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냥 막 쳐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써주시면 되고, 이것도 DB에 그렇게 저희가 처리되어 있죠. 공백 문자 전부 다 공백을 전부 다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 말고 이제 비밀번호인데 뭐 영문자도 입력해야 되고, 영문자가 뭐 한 글자 이상이 된 대문자 한 글자 이상, 특수문자 한 글자 이상, 숫자 한 글자 이상이면 이게 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아무거나 쓸 수 있어. 아무거나 괜찮아. 아시겠죠? 그러면 4자 이상이고 20자 이내야 이렇게 쓰시면 여기다 20이라고 쓰시면 되죠. 이게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뭐가 한 개 이상해야 되고 뭐도 한 개 이상해야 되고 뭐도 한 개 이상해야 되고 뭐도 한 개 이상해야 돼 라고 쓴다면 얘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있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이제 맞춰가지고 꼭 써줘야 한다라는 거죠. 한 개 이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이 돼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그 가로를 갖고 뭐 이상 숫자 대문자 중에 플러스 한 개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도 플러스 해가지고 한 개 이상이 나와야 되고, 숫자도 플러스해서 한 개 이상이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한 개 이상 나와야 한다고 계속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비밀번호도 구글링하면 다 나옵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나오는데 저희는 최소한 제일 간단하게 자릿수만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아무거나 쓸 수 있는데,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4자부터 20자까지. 물론 숫자만 쓰시면 뭐 이게 아무리 8자까지 해도 20초면 다 뚫립니다. 20초 프로그램 돌리시면.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섞어 쓰고 영문자 써야 되고, 소문자, 대문자 쓰셔야 되고, 뭐 숫자 한 개 들어가야 되고, 특수문자 한 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조합으로 8자 이상 쓰세요. 그러면 이제 2개월 걸립니다. 2개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2개월 후에 걔를 비밀번호 변경하세요 라면서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열받는 게 뭐냐면, 옛날 비밀번호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면 비밀번호가 막 여러 개 생겨요. 그러면 기억을 다 못해요. 나 왜 그렇게 만드는지 짜증나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다음에 변경하기를 계속 누르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근거에 준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뭐 몇 자리 이상하고, 그 다음에 2개월 후에 변경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준해서.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푸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섞어서 이제 뭐 8자리 이상 쓰게 되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은 최소한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소한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비밀번호는 이렇게 쓰는 거죠. 비밀번호는 4자 이상, 4자 이상, 2자가 아니라 4자 이상, 그 다음에 20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된다. 작성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한 개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컨텐트, 내용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공백 제거를 해서 사용할 거라서요. 공백 제거를 사용해서 4자 이상이고요. 앞뒤 공백 제거를 해서 쓰시고, 얘네는 저희가 이제
그 2000자까지 써놨어요. 2000자. 2000자가 아니라 2000바이트. 데이터베이스에 2000바이트. 한글이 들어가면 한 나누기 3 해야 되죠. 한 300 몇 집자, 310자, 300 몇 자까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입력하라고 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그 2000자는 그 3721, 700, 670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70자 정도로 쓰시고 조금 더 거기에 맞춰서 한글인 경우에는 한글로 전부 다 쳤을 때 670자 정도인데 보통 이제 1000자까지는 가능 띄어쓰기도 막 있으니까 보통 경우는 이제 한 그 1000자까지는 조금 더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한글로 전부 다 올 한글로 쳤을 때 670자 아시겠죠? 정도의 그 데이터까지는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얘는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거를 해서 처리할 거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4자 이상 그 다음에 670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한글인 경우에는 2000자까지 한글인 경우가 아니라 이제 영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자까지 가능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2000자까지 가능하고 한글인 경우에는 한 670자 3721이니까 이거 700자가 안 되는 한 670자 정도로 대략 잡겠습니다. 아시겠죠? 잡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한글로 치면 이제 한 670자가 되고요. 670자 이내. 근데 영문인 경우는 이제 2000자가 되는 거죠. 2000자. 영문이 한글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건 DB에 잡혀 있는 거대로 작성을 하신 겁니다. 하셔서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거는 한 줄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다 M 한 개 붙여 보겠습니다. 멀티라인. 그래서 M 한 개 붙여서 이게 저희가 2자 쓰고 엔터 쳐가지고 또 2자 쓰고 했을 때 얘가 데이터가 먹는지 안 먹는지 이런 것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쓰시면 얘네들은 그냥 쓰시면 이제 한 줄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이제 그 정기 표현식을 할 때 이게 좀 뭔가 틀렸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여러 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줄 라인을 할 수 있도록 M을 한 개 붙여놨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면은 어쨌든 안 되면 뭐 해결하면 되죠, 그죠?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틀을 했고요. 인풋 타이틀에서 사용했고 타이틀 말고 저희가 컨텐트 내용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똑같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하나 내용 그 다음에 작성자 작성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이렇게까지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서 그 타이틀을 했고 타이틀 여기 그 다음에 내용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내용은 이제 컨텐트 이런 내용 라이트 폼 페이지 다운 눌렀나봐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let 해가지고 컨텐트 다른 걸로 쓰시면 좀 헷갈리시니까 똑같이 컨텐트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텐트에 해당되는 것을 뭐 타이틀 대신에 컨텐트 밸류를 가져오시고 컨텐트를 트림하신 다음에 컨텐트 밸류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레귤러도 여기도 이제 타이틀에 해당되는 정의 표현식을 쓰시고 그 다음에 컨텐트 바꿔주시고 컨텐트 에러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사용하시고 컨텐트 포커스 위치시키시고 이렇게 테스팅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텐트 다음에 작성자죠. 작성자 네임에 해당되는 작성자는 네임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임에 여기 레트 해가지고 이제 네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같은 함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함수가 지금 현재 같은 함수죠. 타이틀이 아니라 이제 네임이고 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온 다음에 써라. 포커스도 네임을 찾아서 포커스를 해라. 이게 네임에 해당되는 포커스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수.포커스 포커스 이렇게 쓴 게 아니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변수로 사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같은 함수 안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렛을 쓰든 얘를 이제 VA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상관이 없는데 얘가 이제 다른 데 가시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쨌든
렛으로 사용했습니다. 렛 사용해서 썼고요. 네임. 다음 비밀번호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비밀번호는 트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트림을 사용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데이터만 가져오는 거죠. 저희가 PW 이렇게 써가지고 비밀번호 PW 쓰셔서 이제 PW에 해당되는 여기 밑에 나가시면 비밀번호가 뭘로 돼 있냐? PW 돼 있다. 비밀번호 확인은 뭘로 돼 있냐? PW2로 돼 있다. 여기 아이디만 적어놨어요. 네임은 안 적었죠. 이유는 비밀번호 확인은 데이터를 넘기지 않아요. 비밀번호만 넘겨서 사용하기 때문에 비밀번호에만 네임을 써놨고요. 아이디는 PW,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은 PW2로 써놨습니다. 되시겠죠? 여기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PW에 해당되는 거 썼고요. PW는 트림을 붙이지 않습니다. 트림을 붙여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받아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 PW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작성해서 쓰시면 되고요. PW를 제가 만들었던가요? 지금 이제 만들었는지 한번 보셔야 되죠. 여기 레이스나 그 익스플로레이션 보시면 PW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겠죠? 예자부터 20장 이내로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 보내도록 써놨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PW2 만들어야 되죠. 여기 제목, 제목에 해당되는 것은 PW2니까 PW2는 이제 요거 그대로 비밀번호하고 똑같죠? 그래서 비밀번호하고 똑같이 PW2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다 얘는 PW,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PW고요. 얘는 PW2 변수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요거고요. 메시지고요. 얘도 2 포커스를 일치시켜라. 되셨나요? 근데 비밀번호를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몇 자인지 잘 모르고 별표가 나오니까 이게 어디서 틀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밀번호는 지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어떻게 지우죠? 지금 PW 요걸 한 것을 컨트롤 엔터 누르고 값을 넣어주는 거죠. VAL 가로 열고 성탄표 찍어서 값을 넣어준다. 세미콜론. 문자열이니까 그냥 비워놓은 바로 이어놓은 것을 값을 세팅하면 비워진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비워진다. 그래서 비워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PW2도 마찬가지. 2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지워서 이제 보여주자 이런 얘기죠. PW2 밸류를 이렇게 그냥 쌍따표를 찍으시면 지워집니다. 되시겠죠? 자, 마지막 한 가지 테스팅, 이거 다 짠 다음에 테스팅하면은 이제 너무 길이가 길어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새로 고침 하시고요. 새로 고침 하시고 제목은 이제 대충 집어넣고 내용 여기 등록을 누르시면 내용은 이렇게 나오죠. 내용을 두자 엔터 세자 두자 이렇게 쓴 다음에 등록을 누르시면 여기 내용은 이게 M이 아닌가 봐요. M /M이라고 썼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잡았는데 이거 G 정도 써야 되나 한번 다시 이렇게 써가지고 하니까 한 줄은 잡는데 이게 썼더니 이게 뭐 공백 문자는 지워지나 한번 볼까요? 공백 문자 앞에 공백 문자 막 쓰시고 뒤에 공백 문자를 막 쓰신 다음에 이제 등록하시면 이상입니다. 공백 문자는 지워지죠. 공백 문자는 지워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테스팅이 잘 안 되네요. 그죠? 테스팅.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길이로 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현재 여기 비밀번호 말고 컨텐츠인데요. M으로 썼는데 M이 잘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G 잘못 써가지고 이게 컨트롤 F 누르시고 네 글자 이상 쓰시고 내용도 지금 내용에 해당되는 게 이제 한 줄 단위로 이제 한 줄에 해당되는 것을 이거 아닌가 봐요. 예, 얘도 아니고 문제가 생겼네요. 그죠? G나 M이나 이런 게 M자로 쓰면은 MG? 설마 I는 아닐 것 같고 안 되겠네요. 이 길이 그냥 재는 걸로 하시죠. 이게 전기 표현식을 이렇게 썰라했더니 한번 제가 구글링은 한번 해보는데 어쨌든 그냥 넘어갈게요. 얘는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이틀 부분은 이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이틀 성공하신 분 계세요? 이제 주석 처리했습니다. 처리했고요.
타이틀은 원래 이렇게 두 줄 세 줄이면 전체 랭스를 구해서 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지금 잡히지가 않네요. 현재 한 줄 단위로 잡히는 것 같아요. 한 줄 단위로 잡혀가지고 사용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줄바꿈해라를 포함시켜야 되나? 줄바꿈해라. 네, 한번 테스팅 그거 나중에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컨트롤 F 눌러서 지금 이제 컨트롤 F 눌러서 이제 넘겼고요. 그럼 이제 테스팅은 내용은 이제 몇 글자 쓰지 않더라도 이제 이렇게 작성하지 않더라도 등록이 돼서 그 다음에 내용 이런 레귤러 익스프레션 넘겼다니까 컨트롤 F 설마 이런 내용 라이트 폼 타이틀 타이틀을 넘겨버렸네. sorry 컨텐츠를 넘기네. 컨텐츠를 넘긴다 그랬더니 타이틀을 넘겨버렸어요. 넘겼습니다. 넘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할게요. 이제 컨트롤 F 새로 고침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네 글자, 두 글자, 뭐 두 글자 이제 넘어가겠죠. 넘어가서 이런 그냥 바로 넘어갔어요.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 52 지금 1 프로퍼티스 언디파인드 트림 리딩 트림 라이트 84번지 트림 가르고 놨고 네임점 트림 뭐야 네임점 트림이 다른 걸 렛 해가지고 네임을 써놨더니 네임점 트림이 현재 없대네요. 이게 트림 할 수 없다고. 위에 거는 오류가 나지 않았는데 밑에 거 오류가 났어요. 그죠? 해서 지금 그 트림 부분이 네임 요거군요. 네임의 밸류를 잡아서 이제 렛 해가지고 네임을 넣고요. 네임에 트림을 썼더니 요게 오류가 났다. 그 위에 요거 해결하신 분 계세요? 자, 이게 널이 돼가지고 한 건데 메시지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네요. 메시지 cannot read property undefined 선언이 안 돼 있다. 이게 그 트림이라는 게 선언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얘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찍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찍어보셔야 되는데 네임을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게 샵 네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작성자를 라이터로 해놨죠. 라이터. 예, 감사합니다. 일일이 전부 다 출력을 해보려다가 이제 라이터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변수도 라이터로 하셔야 되겠네요. 라이터 트림에서 전부 다 라이터에다가 집어넣자로 하시고 라이터를 이렇게 작성하시는 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F5 눌러서 보니까 F12 눌러서 보니까 오류가 났어요. F5 다시 누르시고 이제 몇 자 쓰시고 여기는 이제 몇 자 쓰고 테스팅 안 했습니다. 테스팅 안 하시고 이제 등록 누르시면 F12 등록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한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작성자의 한글을 홍길동 뒤에 문자니까 홍길동 쓰시고 이제 등록 누르면 이제 비밀번호 나오시죠. 비밀번호 1111 이렇게 쓴 다음에 등록 누르면 비밀번호 확인을 비밀번호는 네 글자 비밀번호 확인인데 비밀번호가 썼네요. 비밀번호 확인은 메시지를 다르게 써야 된다. 비밀번호는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확인 누르면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111 누르고 나면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확인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장 쓰시고요. 같지 않으면 쓰면 되겠죠. PW가 이 위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PW 붙여놓은 거고 같지 않다 느낌표 있고로 PW2가 같지 않으면 return false 경고장 띄우고 그죠? 알럿 여기다가 써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기 표현식으로 쓸 게 아니라 그냥 같냐 안 같냐를 비교하는 거죠. 같아야 한다 라고 쓸 때는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은 같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게 틀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지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워줘야 돼서 달러 쓰시고 이렇게 PWT도 지우시고 포커스는 PW에다가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PW도 지우고 PW2도 지우고 되시겠죠? 지우시고 포커스는 PW에다가 저희가 이제
PW에 포커스를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PW에 맨 처음에 입력하는 거 포커스. 예, 포커스 안에는 이렇게 집어넣는 거 없죠. 위치시키고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같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새로 고침할게요. 이제 여기는 막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이제 작성하고 이제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홍길동 이렇게 써주시고 됐습니다. 비밀번호 1111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에는 1234 쓰시고 등록을 누르시면 같아야 한다고 나오시고 확인 누르면 둘 다 등록 완료냐 취소. 그냥 리턴 펄스 해야 되는데 리턴 펄스 안 했네요. 맨 끝에 포커스 위치시키고 리턴 DUR에 리턴 펄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그럼 데이터 진행 완료하겠습니까? 이런 건 필요 없죠. 지우시고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되셨나요? 필요 없으시고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다시 마지막입니다. 네, 쓰시고 내용 쓰시고 작성자는 홍길동 그다음 비밀번호 1111 비밀번호 확인에는 222 써가지고 서로 틀리게 하시면 같아야 한다고 나오고 확인 누르면 지금 다 지우고 비밀번호 다시 입력하라고 나오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거 처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정기 표현식이 아니라 같냐 틀리냐의 비교죠. 같습니까 틀립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둘 다 문자열이에요. PW 문자열, PW2도 문자열. 이게 문자열이 아니더라도 서로 같냐 안 같냐를 비교하면 문자열이든 숫자든 같다고 나오죠. 이꼴 두 개를 쓰면. 그래서 같지 않다 느낌표 해가지고 같지 않으면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라고 쓰시면 되십니다.